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빠져드는 은근히 야릇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기는 바로 행즈리아담입니다. 오늘도 시간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행즈리아담의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서도 멀찌감치 떨어진 산등성이 끝자락에 이름마저 기운 센 호랑이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사옵니다. 그곳엔 고을서도 이름난 대지주이자 벼로가 호랑이 대감이라 불리는 무섭고 고약한 사내가 있었지요. 성은 조씨요, 이름은 필상. 욕심도 많고 여색도 밝아 젊은 날엔 기생골 12명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소문도 돌았던 양반이지요. 허나 그 대감댁에 최근 기이한 풍문이 돌기 시작했사온데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 들인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이름은 월양, 20살 꽃다운 나이, 고운 용모의 새하얀 살결, 그리고 무엇보다 눈매가 요염하여 보는 이마다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 하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며느리가 낮엔 얌전한 척하더니 밤만 되면 한겨울 물오른 능수버들처럼 허리를 휘저기며 집 안을 어슬렁거린다는 거였사옵니다. 어느 날은 대감의 서고 앞에서 또 어느 날은 안채의 회랑 끝에서 이상스레 젖은 속저고리 차림으로 홀로 바람을 쐰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어찌 며느리 행실이요? 저러다 우리 집안 체면은 어찌 감당하리요? 대감은 분개하였으나 정작 며느리 앞에만 서면 말끝이 흐려졌지요. 왜냐? 그 안악의 눈빛이 마치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요기 같았기 때문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대감은 몰래 담 너머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사온데 자정 무렵 안채 뒤쪽 뜰에 선 며느리 월양이 혼자 가슴께까지 적신 속치마를 휘날리며 담장 너머 누군가에게 작은 손수건을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몽둥이님 오늘도 오실 거지요? 그 소리에 대감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지요. 그런데 글쎄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눈동자와 드세게 흔들리는 어깨와 팔뚝이 나타났사온데 그 모습이 범상치 않았사옵니다. 바로 그 마을서도 으뜸가는 우람한 산에 땀냄새로 여인네 숨통을 턱 막히게 한다는 머슴 몽둥이였던 것이지요. 대감은 밤새 앓듯 끙끙거리며 고민에 빠졌사옵니다. 저놈의 며느리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저 머슴놈과 대체 무슨 사이란 말이냐? 헌데 말입지요. 그 다음 날 아침 마당에 앉은 대감은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되었으니 며느리 월양이 하얀 손으로 두부를 쪼개듯 손쉽게 장작을 부수며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머슴보다 더 날렵하게 말이지요. 그걸 본 대감은 그만 벌컥하고 일어나 그 자리에 기절해버리고 말았사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다지요. 어머나, 시아버님께서 아침부터 열이 많으시네요. 약방에 인삼차라도 올려드려야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사옵니다. 그날부터 대감댁에선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지요. 부엌에선 혼자서 술을 빚던 월양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술독을 터뜨려 버리고 곳간에 닫힌 문이 저절로 열리는가 하면 정원에 핀 복숭아꽃이 밤에만 활짝 피는 기이한 일도 생겼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월양과 몽둥이의 소문이었사온데 그 머슴놈 말이오. 낮엔 초가상간 거뜬히 들어옮기고 밤엔 글쎄 말도 마시오. 담벼락을 넘는 날쌘 몸놀림이 마치 산짐승 같았다오. 어느 과부는 술 한 잔 들고 담장 밑을 지키다 몽둥이의 그림자에 넋이 나갔다 하고 어느 노처녀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벌개져 방에 틀어박혀 웃음을 멈추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쯤 되면 대감댁의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게지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대감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사옵니다. 왜냐, 자신의 손자 며느리인 월양이 어느 날 귓속말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요.
대감 어르신 혹시 그날 밤 안채 기둥 뒤에서 다 보셨지요? 그 말에 대감은 등골이 오싹해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사옵니다. 대체 이 며느리란 여인, 정녕 인간이 맞는단 말입니까? 허나 대감은 몰랐지요. 더 무서운 일이 곧 벌어질 것이란 것을. 그것은 바로 몽둥이가 대감댁으로 머슴살이를 하러 들어온다는 날부터 시작되었사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하였사옵니다. 호랑이 골에도 새벽부터 짙은 물안개가 끼더니 저 멀리 대나무 숲 사이로 커다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저게 혹시 그 몽둥이 머슴 아니옵니까? 일찍이 대감댁 상리를 돕던 하인놈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쪽엔 마치 야차 같은 사내 하나가 짐승 같은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지요. 머리는 길게 묶었고 눈매는 깊었으며 등에 짐을 둘러맨 채 햇빛조차 그 몸에 닿으면 반사되는 듯한 탄탄한 근육질의 사내였사옵니다. 그가 바로 몽둥이, 본명은 복수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한때 관노였다가 도망쳐 나왔다는 설도 있고 심지어 범에게 젖먹은 사내라는 괴소문까지 돌 정도였으니 그 이름부터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내였지요. 이 몸 복수라오. 댁내 일이 급하다 하여 먼 길 달려왔소이다. 그 한마디에 대감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인사를 받았사옵니다. 에헴. 그래. 나야 뭐 힘 좀 쓰는 머슴 하나 있으면 좋지 그래. 그러나 정작 가장 먼저 반응한 이는 따로 있었으니 안채 마루 위 고운 소매 사이로 쓱 내다보는 눈동자 며느리 월양이었지요. 그녀는 부채를 반쯤 내려 시선을 맞추며 살짝 미소 지은 채 입꼬리만 말아 올렸사온데 그 눈빛은 이러했지요. 아이고, 드디어 오셨군요. 몽둥이 서방. 그날부터 대감댁은 그야말로 뒤집혀졌사옵니다. 머슴 복수, 즉 몽둥이는 능력도 능력이거니와 외모부터가 죄였사옵니다. 어찌나 골격이 탄탄하고 우통을 벗으면 등판이 말 두 필은 들썩일 크기인지 우물가서 물 뜨던 안악들이 물동이 대신 그 산의 팔뚝만 들여다보는 바람에 동네 물동이들이 줄줄이 깨졌을 정도였지요. 엄의 그 등짝에 빠지면 살아나올 길이 없겠어.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게 몽둥이가 대감댁 헛간서 상의를 벗은 채 멍석을 털고 있자 마침 나무하러 가던 대감댁 살림꾼 상춘이가 그만 코피를 쏟으며 기절해버렸사옵니다. 애구머니나. 저건 등짝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이라오. 그뿐이 아니었지요. 며느리 월양은 어느새 매일같이 몽둥이 머슴을 찾기 시작하였사온데요. 몽둥이야 아니, 복수 머슴. 마루 끝 고무신 좀 찾아줄 수 있겠소? 이런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는데 머슴 손으로 좀 빼주실 수 있겠소? 대감은 그 소리를 안채에서 들으며 이를 꽉 물고 있었습니다. 허나 감히 제 며느리의 뺨 한 번 때릴 엄두도 못 냈지요. 아니, 사실은 그녀의 수상한 힘과 요염한 눈빛에 눌려 말 한마디를 못한 채 밤마다 꿈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일이 터졌사옵니다. 하인놈이 들고 온 소문이었지요. 대감 어르신 큰일 났사옵니다. 글쎄 그 몽둥이 머슴이 안채 뒤편 창독대 근처에서 며느리 마님과 같이 뭐시? 참 이게 두 분이 장독대 뚜껑을 같이 들고 계셨사온데 분위기가 그 손이 겹치며 눈빛이 무언가 찌릿찌릿한 게 이상해 보였습니다. 대감은 결국 지팡이를 들고 안채로 쫓아갔사옵니다. 밤하늘엔 달빛이 흩날리고 안채 뒤 장독대에선 몽둥이의 웃음소리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지요. 어머나, 머슴 손이 참 크시네요. 댁내 손이 작아서 그러오. 호호호. 그 장면을 엿본 대감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사옵니다. 이것들이 대체 내 집안에서 지금 뭔? 그 순간 며느리 월양이 고개를 돌려
대감과 시선을 마주쳤사온데 그 눈빛은 이러했지요. 어르신, 너무 늦게 오셨네요. 막 고봉밥 떠드리려 했는데 대감은 입이 딱 벌어진 채 장독대 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반짝이는 몽둥이의 등 근육과 월양의 속삭이는 미소를 보며 머리칼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사옵니다. 그때부터 대감댁엔 낮에도 등이 서늘해지는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사옵니다. 다음 날 대감댁 장지문 뒤에서 정체불명의 낯선 소리들이 퍼지기 시작하였으니 쾅쾅 스파, 더 세게 더 깊게 박아야. 에구에구. 낮부터 이게 무슨 이게 야단났네 야단났어. 그 소리에 하인과 하녀, 마을 안악들까지 몰려들었사온데 그 현장을 본 순간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아이고! 이거 그냥 대못질이잖아. 그렇습니다. 몽둥이는 월양과 함께 대감댁 창고 기둥을 고치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너무도 야릇하게 들릴 소리였던 게지요. 그날 밤이었사옵니다. 유독 달이 유난히 밝았던 음력 열나흔 날, 마치 무언가를 지켜보는 듯한 노란 달빛 아래 호랑이 대감댁의 안채문이 스르륵 열리기 시작하였사옵니다. 그 문 너머로 보인 것은 고운 한복 치맛자락을 살랑이며 가만히 뒷모습을 보이고 서 있는 월양 며느리. 그녀의 등허리는 한 마리 여우처럼 물결치고 있었고 손끝엔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머, 이 밤중에 바람이 차네요. 혹시 밖에 누구 계신가요? 그 부름에 대답이라도 하듯 대감댁 뒤란의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곧이어 짙은 그림자 하나가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사온데 몽둥이 복수 머슴아니 복동이 서방. 월양은 그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다가갔고 그 사내 역시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와 그녀 앞에 멈추었사옵니다. 두 사람 사이 딱 한 발자국의 거리. 하지만 그 한 발자국에 그동안 참아왔던 은밀하고도 깊은 숨결이 오고 갔지요. 며느리 마님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지금은 그냥 월양이라 불러주세요. 전 그 이름으로만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복수는 고개를 떨구며 망설였으나 월양이 가만히 그의 손등을 감싸쥐는 순간 그의 온몸은 마치 철갑을 벗는 짐승처럼 고요히 무너지기 시작하였사옵니다. 그때 안채의 창호문이 살짝 흔들리더니 안에서 불빛 하나가 다시금 흘러나왔고 두 사람은 마침내 그 문 안으로 조용히 발을 들여놓았지요. 그 시각 대감은 사랑방에서 꿈속을 헤매고 있었사온데 꿈속에서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발목을 끌어당기고 귀에다 속삭이는 것 같았다지요. 대감 어르신 저기요. 안채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 지금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놀라 깨어난 대감은 땀범벅이 된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발자국 소리를 죽여 안채로 향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안채 기둥 뒤편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그럼 어떤 눈으로 보란 말이오? 그 눈은 너무 뜨거워요. 그럼 이렇게 감으면 돼오? 아니요, 그건 더 안 돼요. 대감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사옵니다. 이건 안 돼. 내 며느리인데 며느리란 말이다. 허나 그 순간 그 방 안에서 들려온 소리는 그 누구의 말보다 강하게 대감의 가슴을 쳤지요. 복동 서방 전요. 한 번도 여자로 불려본 적이 없었어요. 늘 양반가의 물건처럼 며느리, 안사람, 살림. 그런 말만 들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 앞에 서면 그냥 여자이고 싶어져요. 복동은 천천히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고 달빛 아래 두 그림자는 마치 오래도록 엇갈렸던 인연이 하나로 엉겨 붙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사옵니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듣고 있던 대감은 이제는 화를 내기보단 슬픔에 가까운 탄식을 내뱉고 있었지요. 그래, 나도 한때는 그랬지.
누군가 품에 안기고 싶어. 그저 남자가 되고 싶었을 적이 있었지. 그 밤 안채의 문은 달빛과 함께 조용히 닫혔고 그 안에서 속삭이던 소리들은 마치 오래된 가야금줄을 타듯이 은은하게 아련하게 퍼져나갔지요. 다음 날 아침 대감은 멍하니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 월양은 평소처럼 고운 웃음으로 아침상을 드렸으며 몽둥이 복동은 말없이 그 옆에 서 있었사옵니다. 헌데 그날부턴 이상하게도 마을 어귀에 새로운 풍문이 돌기 시작했사옵니다. 글쎄, 대감댁 안채에 밤만 되면 짙은 장미향이 돌고 달빛이 꼭 그 집 지붕만 비춘다지 뭐요. 그러게요. 어제는 담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뭐랬더라 등짝이 뜨겁다고. 그 소문은 곧 퍼져나갔고 이젠 과부들뿐 아니라 노처녀들까지 밤이면 대감댁 담장 근처를 맴돌기 시작하였사온데 혹시 복동 서방 등짝 한 번이라도 보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야말로 몽둥이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지요. 그리고 대감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보며 혼잣말로 이러하였다지요. 내가 졌다. 이 집안 기운은 이제 며느리와 머슴이 쥐고 있구나. 그러자 그 뒤에서 며느리 월양이 소리 없이 속삭였답니다. 아니옵니다. 저희는 이 집안의 망가진 기둥을 다시 고치고 있는 것일 뿐이옵니다. 그 말에 대감은 입을 다물었고 그날 이후 안채문은 다시 닫히되 가끔 달빛 아래 그 그림자는 여전히 엉켜 있었다는 소문만이 마을을 맴돌았사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흐른 뒤 호랑이골의 기운은 달라졌사옵니다. 대감댁 담벼락을 스치던 바람조차 부드러워졌고 밤마다 달빛이 머무는 곳엔 늘 그 묘한 등짝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지요. 복동 서방 등에 기대도 될까요? 기댈 곳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요. 안악 하나 또 안악 하나 지쳐 쓰러졌던 몸과 마음이 복동이란 머슴의 등짝에 살포시 기대었을 때 그들은 그저 욕정이나 유혹이 아닌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하였사옵니다. 복동은 사람의 뼈를 짚을 줄 아는 사내였사온데 허리 삐끗한 노인도 무릎 시린 할미도 그 등에 안겨 잠시 등을 짖으면 허허 멀쩡하네 시원하네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소문이 멀리 퍼져 심지어 옆 고을 사또의 부인까지 밥 마실 핑계로 호랑이골에 들렀다가 복동의 등을 멀뚱히 바라보다 수박을 집어 삼킨 듯한 얼굴로 돌아갔다는 말도 떠돌았사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호랑이 대감이 안채를 찾아갔사옵니다. 모두 잠든 밤 조심스레 문을 열고 월양과 복동이 마주 앉은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그대들을 불러 미워하려던 게 아니라네. 이 집안이 더는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게야. 월양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고 복동은 묵묵히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사옵니다. 대감 어르신 죄송하옵니다. 허나 이 며느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 집의 공기가 저로 하여금 이 등을 내밀게 하였사옵니다. 그 말에 대감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그만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말았지요. 그래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등에 기대 울었던 적이 있었지. 그 사람이 떠난 뒤로 나도 점점 짐승처럼 굳어갔던 게야. 그리하여 그날 밤 대감은 처음으로 복동의 등에 등을 대고 조용히 기대었고 월양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그동안 말하지 못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전혀 원래 이 집에 시집 오기 전 사또집 첩으로 팔려갈 뻔했어요. 그때 절 구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가마를 부수고 저를 등에 업고 뛰어간 사내. 그 사람이 복동 서방이었어요. 그 말에 대감은 고개를 번쩍 들며 복동을 바라보았고 복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제가 머슴살이로 이 집에 온 것도 사실은 며느님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였사옵니다. 이 집에 안채문이 닫혀 있다는 건 그분의 마음도 닫혀 있었다는 뜻이었기에 그날 밤 대감은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고 월양은
비로소 여인의 웃음을 되찾았으며 복동은 다시금 등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사내가 되었지요.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호랑이 대감은 세상을 조용히 떠났으며 그가 남긴 유언은 단 한 줄이었다 하옵니다. 복동 서방, 내 아들보다 낫더라. 월양은 이후 마을 어귀 작은 진료방을 열어 몸 아픈 안악들을 돌보았고 복동은 여전히 등을 내어주며 사람들의 피로와 한숨을 어루만져 주었지요. 누군가는 말하였답니다. 그 등짝 그냥 등이 아니오. 그건 사람을 품는 등이지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호랑이 고랜 전설 같은 사내가 살았대요. 등으로 사람 살리고 마음까지 펴주었던 머슴 복동이란 분이. 그리하여 그 집의 안채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았고 그 등짝은 계절이 바뀌어도 늘 따뜻했답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야담은 들을수록 빠져드는 맛이 있죠.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